네, 새누리당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친박 청산 마지노선으로 내세운 날짜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양측의 발언도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되는 건 사실은 인적 청산 안 하겠다는 조건이었다라는 이 편지를 서청원 의원이 공개를 하죠. 이러면서 화가 아주 단단히 난 것 같아요. 이 관계를 먼저 설명해 주시죠. 우선 격돌이죠. 사실은 지금 비박계는 탈당을 해서 개혁보수신당을 창당한다고 나갔습니다. 지금 99명으로 주저앉은 새누리당, 친박 지도부가 계속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데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살아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가 나경원 의원과 격돌을 한 끝에 친박계 원내대표가 등장을 했고요. 그렇죠. 대신에 비박계에게 비대위원장은 추천권을 주겠다. 유승민 카드 때문에 격돌하다가 이제 당이 분당됐잖아요. 이 상황에서 그럼 이제 원외위원장을 모셔온 분이 바로 임명진 목사님인데 이분은 굉장히 강직하고 보수 측에서 신망이 있는 분이에요. 과거에 한나라당 시절에 윤리위원장도 하셔서 많이 이제 돋보이기도 했고 이분도 자기는 많은 것을 내려놓고 왔다. 경실련의 공동대표를 내려놓고 비난을 받으면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내가 새누리당 혁신을 하기 위해서 비대위원장으로 왔는데 언제 인적 청산을 내가 주장했느냐라는 또 반론을 제기합니다. 서청원 의원은 이제 편지에 대해서예요. 자발적으로 탈당하라고 한 것이고 쇄신을 하겠다고 나를 불러왔으면 알아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나가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이게 한걸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너무 강한 말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뭐 암세포 얘기도 하고. 일본 같으면 대통령이 직을 잃을 이 상황에서 조력했던 친구들은 할복을 한다. 이게 굉장히 센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악성 종양을 도려내라고 지금 외과 의사로 나를 모셔놓고는 악성 종양들이 지금 못 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근데 여기서 지금 8적, 10적 많은 명단이 돌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누구누구를 거명한 적은 없다. 근데 요즘에 이 악성 종양은 핵만 제거하면 치유가 되더라. 핵만 제거하겠다는 얘기다. 그럼 이 핵이 누구냐 이 문제죠. 사실 지금 친박계에서는 이 이정현 전 당대표가 탈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끌어안고 간다. 그럼 이정현 당대표 탈당도 만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그만둔 마당에서 이제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수습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인 위원장은 2명 정도는 서청원 의원, 최경환 의원 정도는 남아있으면 안 되는 사람 아니냐. 그 외에도 이제 뭐 팔적이라고 하면 홍문종 의원, 뭐 이장우 의원, 윤상현 의원 뭐 많이 거론됩니다만 어쨌든 가장 강력하게 인 위원장은 지금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을 지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찌됐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뭐 임명진, 서청원, 임명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당을 떠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6일을 시한으로 잡았잖아요. 6일까지 나가면 나가는 거고 안 나가면 8일 날 중대 결심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까지 얘기해놓고 8일 날 지금 이정현 대표가 나고 나머지 계속 이렇게 트러블이 있는 상황에서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라면 굉장히 모양이 우스워집니다. 그러니까 임명진 비대위원장도 지금 뭐 대상포진이라는 병으로 자기 입원을 했다라고 하지만 경과를 좀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한 발짝 물러나는 순간 끝입니다. 사실 어차피 당 쇄신 개혁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더 그렇게 강력한 워딩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할복이니 악성 종양이니 이거는 어쨌건 도려내지 않으면 이 당이 살아날 수 없다는 이런 얘기를 계속 해오셨던 것 같은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계실 수 있겠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서청원 의원하고 최경환 의원 그리고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같이 있기는 이제 힘든 상황. 그게 며칠 안에 결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인 비대위원장이 결국은 떠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이 기득권을 쥐고 있는 친박계를 어떻게 이기겠느냐. 모셔오긴 했지만 못 나가겠다. 그럼 나는 쇄신 못한다. 그리고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것이 새누리당의 별 뭐 기반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워딩을 보면 끝에 이것은 결국 내가 이기는 싸움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인 비대위원장이 쉽게 물러날 것 같지가 않아서 한번 이번 주말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오늘 오전 새누리당을 탈당을 하고 개혁보수신당 합류를 선언합니다. 자, 이른바 원조 쇄신파 남원정 모두 이제 신당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 얘기는 아마 탈당 선언한 이후에 내일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당을 먼저 예고를 했기 때문에요. 야당 상황을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요즘 뭐
빅텐트론 이런 거 얘기 많이 하면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다 끌어들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빅텐트론 나오자 친노의 뭐 핵심 가운데 하나죠. 한 명이죠. 안희정 전 충남도 지사가 여기에 대해서 손학규 지사를 향해서 전 지사를 향해서 맹공을 퍼붓습니다. 이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선거를 앞두고 그때그때의 유불리에 따라서 끊임없이 이합 집산을 하는 일회용 정당 정치로는 국민들의 그 평화와 정의가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우리들을 이끌어야 될 대선배님들께서 현재의 정당 정치를 그렇게 무원칙하게 흔드는 것에 대해서는 선배님들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제 간절한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자, 사실상 뭐 정계에서 떠나라 이런 아주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자 손 전 대표의 측근이죠. 이찬열 의원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거는 이제 안희정 지사를 향한 말입니다. 친문의 홍위병이자 패거리 정치의 행동대장이 돼서 다른 정치인에게 칼을 휘두르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길이요 새로운 정치를 추구해야 할 차세대 정치인의 길이란 말입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뒤에 얘기합니다. 친노 친문 정치, 패거리 정치, 상속 정치는 그만하면 족하다. 자, 이제 야권에서도 뭔가 이제 드디어 이제 불이 붙는 것 같아요. 정계 개편에 대한 불안감이죠. 지금 이제 이 1등 주자를 달리고 있는 친문 그룹에서는 이대로 가야 되는데 개헌론이 튀어나오고 대선은 이제 가까워왔기 때문에 유리함이 보이는데 빅텐트론, 정계 개편론, 과거에 우리가 제3지대론 이게 모두 합쳐서 지금 뭔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새누리당까지 분당돼 나오면서 사실 뭐 진짜 보수 정당을 표방하긴 했지만 지금 대권 흐름에 끼어들 또 다른 보수 정치 세력이 생긴 겁니다. 이게 다 중원에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폭제가 하나 나오면 바로 정계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몇 명이 바로 반기문 총장 10일에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오후에 그리고 온다고 손학규 전 고문 이제 공간이 없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빅텐트로 들고 나왔습니다. 내가 대권 주자가 되든 안 되든 지금 개헌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그러면서 친문 그룹을 호혼 세력이라고 하면서 이제 또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격돌이 불이 붙은 겁니다. 지금.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아까 임명진 비대위원장과 친박이 지금 이제 기존에 집권 여당 내에서 오케이 목장의 결투를 하고 있다면 여기는 지금 황산벌 전투가 벌어진 상황이에요. 대규모 군대들이 막 이제 서로 헤쳐 모이면서 합종 연행을 시작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반기문 총장이 키맨입니다. 이 판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비박 신당, 우리 이 개혁보수 신당으로 갈 것이냐. 신당 창당설은 일단 부인했습니다. 반기문 신당은 만들어지기 어려울 것 같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있는 세력들을 어떻게 모아서 어떤 비전으로 빅텐트에는 깃발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깃발의 구호가 무엇이 될 것이냐 이 문제인데 결국은 이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대로 문재인 대 반문재인 이 구도로 갈 것 같다라는 흐름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개헌과 그 반대 의견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럼요. 뭐 최근에 뭐 손학규 전 대표 뭐 라디오에서 인터뷰한 거 제가 들어봤습니다만 그분은 개헌 찬성론자고 개헌밖에 살 길이다 이렇게 개헌 생각하는데 주창론자가 되셨더군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내부 문건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걸 보니까 여기는 거의 문재인 대표가 당의 공식 후보가 됐고 여기에 개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지금 문재인 후보를 떨어뜨리려는 사람 이런 식의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거예요. 민주연구원에서 나온 최근의 보고서인데 15명에게만 전달됐다는 겁니다. 당 지도부 그리고 대권 주자들. 근데 여기서 이 보도가 됐고요. 가장 강력하게 반발한 게 김부겸 의원이에요. 그렇죠. 대권 잠룡인데다 개헌주의자인데 민주당 안에서 어떻게 이런 문서를 공식화할 수 있느냐. 추미애 대표 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이게 민주연구원의 공식 보고서가 아니라 개별 연구원이 개인 자격으로 낸 보고서인데 이게 잘못 와전된 것 같다.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잠재된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 비문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또 다른 뭐 갈등을 촉발하진 않을까 뭐 이렇게 우려가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